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에서 TSC 강의를 하고 있는 조경현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시험 대비 집중 특강이고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내용은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림 보고 답하기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소개 네 문제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문제수 네 문제 준비 시간 3초, 답변 시간 6초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 그림만 모니터에 떠요. 그리고 질문이 나오고 준비 시간 3초, 답변 시간 6초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자마자 문제 유추하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림을 딱 보시면 대충 공부를 좀 하셨다면 유추할 수 있어요. 비교 문제인지, 장소 문제인지, 시간 문제인지 등 해서 우리가 그림을 보자마자 문제 유추하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림에 나온 단어 중국어로 바로 바꾸기.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먼저 뜨고 질문이 나오고 준비 시간이 3초가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중국어로 바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준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림을 보자마자 나온 단어는 무조건 바로 중국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위치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거라서 필수 단어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옆쪽 중국어로 방비엔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보시면 방 같은 경우는 P잖아요. F 발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방비엔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앞쪽은 前边, 그 다음 뒤쪽은 后边이라고 해서 지금 비엔의 성조가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유는 우리가 방비엔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밑에 있는 앞, 뒤, 위, 아래 같은 경우는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뒤 그럼 중국어로 前后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아래는 上下이렇게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비엔이 경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은 前边, 뒤쪽 后边, 그다음 위쪽 上边, 아래쪽 下边 기억해 주시고 계속 볼게요. 우리 중간은 중국어로 中间이라고 하죠. 그다음 맞은편 对面, 오른쪽 右边, 왼쪽 左边이라고 해서 우리 좌측 우측 합치면 左右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방위사, 방향을 나타내는 아이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 옆쪽 방변, 앞쪽 前边, 그다음 뒤쪽 后边, 위쪽 上边, 아래쪽 下边이었습니다. 그다음 중간 中间, 맞은편 对面, 오른쪽 右边, 왼쪽 左边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근에 나온 문제 중 하나인데요. 딱 보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어요? 중국어로 杯子, 모자, 帽子, 중국어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질문입니다. 杯子在帽子下边吗? 일단 여기서 우리 뭐가 눈에 보이냐면 마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 부분에서 마라는 글자가 나온다? 무조건 1차 대답은 아니요가 돼요.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마를 붙여서 물어본다? 1차 대답 무조건 아니요. 그래서 우리 합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차 대답 不 혹은 不是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자는 컵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어로 帽子在杯子下边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바꿔서 컵은 모자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杯子在帽子上边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고칠지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고쳐주시면 되겠지만 정말 정말 여기서 제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질문에서 A자의 장소마라고 물어봤으면 A자의 장소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짜이라는 글자 말고도 여라는 글자를 써서도 장소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거는 A 장소 여 B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짜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랑 여라는 글자를 썼을 때랑 앞뒤 단어들을 바꿔줘야 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보자마자 바로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면 좋죠. 근데 내가 조금해서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최대한 안 틀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짜이라는 한 글자 써서 가기. 그래서 모자는 컵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帽子在杯子下面. 컵은 모자 위쪽에 있습니다. 杯子在帽子上边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여기서 여라는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얘네들의 앞뒤를 바꾸시면서 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杯子下边有帽子라고 해주시면 되고 얘도 똑같아요. 그죠? 앞뒤 바꿔서 여로 쓰면 帽子上边有杯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편하시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다. 그럼 바로 在를 써서 답변하기.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그림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출구 앞에 서 있네. 그럼 뭐 하느냐? 혹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겠구나. 유출하셔야 돼요. 질문입니다. 난다. 站在哪? 남자는 在哪?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요. 어디 서 있다? 남자는 출구 앞에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男的站在出口前面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출구 앞쪽에 있는 거 확실하게 변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 사람이 2차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1차 대답을 3초 동안 했어. 나머지 3초 동안 혹은 말하다 끊기면 안 되니까 2초 동안 2차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는 나가고 싶습니다. 타양 추주 이런 형식으로 짧게 2차 대답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에요. 딱 보자마자 장소 물어보겠다. 报纸上面有什么라고 해서 신문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혹시 하셨나요? 그림을 보자마자 중국어로 바꾸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문지는 报纸, 책, 书, 책상, 桌子 기억해 주시고 질문이 报纸上面有什么였기 때문에 什么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뭐가 있어요 지금? 책이 있네요. 그럼 중국어로 报纸上面有书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읽어보면 报纸上面有书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1차 대답을 했고 2차 대답할 수 있다 싶으시면 2차 대답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딱 봤을 때 색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색상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첫 번째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거 볼게요. 컵 그리고 모자 2차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색상을 주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컵은 빨간색입니다. 컵은 빨간색입니다.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바로 떠오르셨나요? 杯子是红色的. 모자는 파란색입니다. 帽子是蓝色的.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색상에 관련된 문장이죠.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A 是 B色的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A는 어떠한 색상입니다. 여기다가 뭐 빨간색이면 홍, 파란색이면 란을 넣는 거죠. 그래서 컵은 빨간색입니다. 다시 杯子是红色的. 모자는 파란색입니다. 帽子是蓝色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A 是 색상 더. 그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였죠. 报纸上面有书라고 해주시고 책은 파란색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요? 书是蓝色的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할 수 있지만 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책도 그냥 책이 있지만 소설책, 잡지책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2차 대답을 어떻게 볼 거냐면 报纸上面有书 1차 대답 좋죠? 2차 대답 是입니다. 一本杂志 혹시 우리 잡지 발음 어떻게 돼요? 杂志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게 발음할 때 자 같은 경우는 건설음이 없지만 智의 건설음이 있어서 또 요게 많이 실수하는 그 부분 중 하나시거든요. 나는 杂志 건설음이 너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면 바로 뒷부분에 우리 소설책 小说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小说. 그래서 신문지 위에는 책이 있고요. 한 권의 잡지입니다. 이렇게 2차 대답까지 해보면 어떻게 돼요? 报纸上面有书是一本杂志. 하나 더. 신문지 위에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이에요. 报纸上面有书是一本小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쌤 2차 대답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1차 대답을 좀 길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报纸上面有 뒷부분에 그냥 책이 아니라 报纸上面有一本杂志 이런 형식으로 책을 한 권의 잡지, 한 권의 소설책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말하는 속도나 말하는 발음이나 이거는 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잘 맞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이 나오는 거죠. 中间的是什么东西? 중간의 것은 무슨 물건입니까? 정말 자주 물어봐요. 그림이 딱 책상에 뭔가 세 가지가 놓여져 있으면 중간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왼쪽은 중국어로 뭐예요? 左边, 오른쪽, 右边. 알고 계시죠? 중간은 中间 질문입니다. 中间的是什么东西? 중간 건 무슨 물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중국어로 바꾸셨어야 돼요. 우리가 안경은 중국어로 眼镜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얘는 그냥 안경이 아니라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가 중국어로 기억이 바로 나시나요? 墨镜 아니면 太阳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선글라스는 모르겠는데 싶으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갑 중국어로 钱包 요거는 우리 기초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니까. 하인이 질문이 中间的是什么东西였기 때문에 답변 中间的是帽子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중간의 것은 모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중간에는 하나의 모자가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모자를 세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양사 있습니다. 우리 모자를 세는 양사는 뭐가 있어요? 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中间的是一顶帽子 모자 하나예요. 라고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양사도 힘들지만 숫자 1의 성조변 나도 헷갈린다. 그럼 안 쓰셔도 괜찮아요. 中间的是帽子 그럼 이제 2차 대답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左边的是墨镜 右边的是钱包 이런 형식으로 가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렇게 中间的是帽子라고 했으니까 모자 왼쪽에는 선글라스가 있어요 라고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어로 해보면 帽子左边有墨镜 혹은 太阳镜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만들어 볼게요. 모자 오른쪽에는 있습니다. 지갑 帽子右边有钱包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예요? 中间的是什么东西? 그러면 우리 中间的是비 이렇게 답변을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는 패턴으로 많이 답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A는 B에 있습니다. A, 在 B. 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我在韩国. 나 집에 있어. 我在家. 이런 형식으로. 그죠? 그 다음 우리 A 쪽에는 B가 있습니다. A 방위사 뒤에 방위사 요 B로 쓰여요. 그래서 이런 거. 모자 왼쪽에는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帽子左边有墨镜. 그 다음 中间的是什么东西? 이런 형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아예 이 패턴을 외워서 답변 패턴을 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단어 선글라스, 墨镜 혹은 太阳镜, 모자, 帽子, 지갑, 钱包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 건데 보세요. 질문. 花瓶在哪儿? 화병은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지금 꽃병이 중심으로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연필을 중국어로 보자. 연필? 铅笔. 그리고 지금 꽃병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 책상? 桌子. 책상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꽃병은 책상에 있습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중국어로 花瓶在桌子上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시 花瓶在桌子上 혹은 꽃병은 연필 옆에 있어요. 花瓶在 뭐라고 하시면 돼요? 铅笔旁边 이라고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1차 대답으로 놓을게요. 花瓶在桌子上 2차 대답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꽃병 옆쪽에는 한 자루의 비가 있습니다. 花瓶旁边有一支笔 여기 보시면 支라는 한 글자가 펜을 세는 양세이기 때문에 숫자 1 붙여서 一支笔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다시 읽어보면 花瓶旁边有一支笔 혹은 저는 사실 눈에 뭐가 보였냐면 꽃이 보였어요. 그래서 꽃병 안에는 새로 송이에 화, 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花瓶里有三朵花 라고 하시면 되겠죠. 혹은 花瓶在桌子上 이라고 안 하시고 花瓶在铅笔旁边 이라고 하셨다면 2차 대답으로 花瓶在뭐桌子上 이런 거 넣으셔도 괜찮고 그래서 사실 장소를 물어봤는데 주위에 뭔가 많다라고 하면 2차 대답, 3차 대답은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꽃병 옆에는 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花瓶旁边有一支笔 꽃병 안에는 세 송이의 꽃이 있습니다.
花瓶里有三朵花라고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얘는 우리가 문제에 나왔던 걸 제가 한국어로 써놓은 거고요.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어요. 우리 파란색 어디에 있습니다. 중국어로 뭐예요?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이를 쓰시면 되고 그냥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 이다입니다는 실 써주시면 돼요.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써보시거나 혹은 녹음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말로만 했을 때는 확인할 때 내가 뭐라고 했지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추신 후에 1번부터 10번까지 녹음이나 혹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은 왼쪽에 있습니다. 부터 같이 한번 중국어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전이 중국어로 词典, 왼쪽은 左边 사용해서 사전은 왼쪽에 있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하시면 돼요? 词典在左边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연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연필이 중국어로 뭐였어요? 铅笔 오른쪽 右边 해서 铅笔在右边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책상 위에는 책이 있습니다요. 있습니다는 有. 그럼 우리 책상 위부터 시작해서 桌子上有书 혹은 桌子上面有书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컵은 책상 위에 있대요. 컵, 杯子, 책상 위, 桌子上, 在 사용하면 杯子在桌子上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5번, 책상 위에는 두 종류의 과일이 있대요. 책상 위, 桌子上, 두 종류의 과일이에요. 그냥 과일은 水果인데 두 종류의 과일이니까 两种水果. 그럼 有를 사용해서 桌子上有两种水果라고 하시면 되겠죠. 6번, 핸드폰 중국어로 手机, 책은요, 书 해서 어디에 있습니다니까 在 사용해서 핸드폰은 책 앞에 있습니다. 手机在书前面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7번, 우리 칫솔 나왔네요. 조금 다 어려운 단어 칫솔. 뭐야? 야슈아라고 해주시면 돼요. 의자 위는 의자, 椅子上이죠. 그래서 在 있을 거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牙刷在椅子上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8번 이다입니다. 실 쓸 거예요. 중간의 것은 핸드폰입니다. 中间的是 手机가 되겠죠. 두 개 남았어요. 9번 마트 맞은편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마트, 超市, 은행, 银行. 그럼 어디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있습니다니까 有 쓰셔서 어떻게 돼요? 超市对面有银行이 되겠죠. 마지막 지갑, 钱包, 안경, 眼镜. 선글라스 뭐였죠? 墨镜 아니면 太阳镜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습니다니까 在 있어서 钱包在眼镜 그냥 아니에요.旁边까지 주셔야 돼요. 왜 옆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답변이랑 내가 한 답변이 맞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보면서 읽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词典在左边. 두 번째, 铅笔在右边. 세 번째, 桌子上有书. 네 번째, 杯子在桌子上边. 다섯 번째, 桌子上有两种水果. 6번, 手机在书前边. 7번, 牙刷在椅子上. 8번, 中间的是手机. 9번, 超市对面有银行. 10번, 钱包在眼镜旁边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소에 관련된 거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를 좀 했잖아요. 요게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험에 나왔던 걸 답변을 이렇게 한국어로 써놓고 중국어로 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TSC 공부한다. 그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간단한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쉬운 부분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 TSC 하면서 1부분은 너무 당연하죠. 자기소개니까. 그리고 2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면 3부분부터 뒷부분 7부분까지 확실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C 공부하시다가 많이 힘드시면 언제든지 우리 TSC 적중특강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